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군대 괴담인데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훈련병 시절에 뭣도 모르고 보병에 지원을 했습니다. 포병이나 공병보단 훨씬 꿀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보병 보직 중 가장 기본인 소총수가 되었는데, 신교대를 마치고 자대로 전입을 왔는데 마침 사격 훈련이랑 화스트 페이스를 뛰어서 막 스케줄이 엉켰습니다. 그래서 2달은 훈련으로 지나가고 드디어 마지막 훈련인 40km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수경지에서 묶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행군을 하는데 제 맞선임이 고문관인지라 계속 앞에서 뒤처지는데 정말이지 길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산으로 가야 하는 경로가 나왔는데, 이 산은 도로가 없거나 다 폐쇄된 곳이라 구급차나 레토나 같은 것들은 다 돌아가야 하는 산이었어요. 게다가 알다시피 야간 행군 땐 적에게 들킬 우려 때문에 라이트를 꺼야 하잖아요? 오로지 서로의 군장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선임의 군장을 잡고 걸었는데, 그때 마침 맞선임이 뭔가에 홀린 듯 계속 어딘가로 걷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변을 자세히 한번 봤더니 이미 중대원들이 주변에 안 보였습니다. 저는 맞선임이 길을 잃었나 싶어서 군장을 당기며 불렀습니다. 저기 박일병님,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맞선임이 정신을 차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눈치채더라고요. 에휴, 이 고문관 새끼는 지금 생각해도 참 답답한데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말하길, 야, 큰일 났다. 우리 근무지 이탈한 것 같아. 그리곤 같이 중대원들이 있는 곳을 찾자고 하네요. 그렇게 맞선임이랑 산을 돌고 도는데 중대원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손목에 디지털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2시쯤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산의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 하나 떠올랐는데, 산에서 돌고 돌 때는 수풀이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라고, 산에서 돌고 도는 건 뭔가에 홀린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선임에게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왔던 길 반대로 가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임과 함께 그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폐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폐가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여러분 시골에 기와집 아시죠? 딱 그 기와집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중대에 전화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마당에 들어가 봤는데 불이 켜져 있기는커녕 다 꺼져 있었고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곳에 사람이 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쯤 저희를 찾느라 힘들 중대원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지 이 눈치 없는 선임 새끼는, 야, 우리 여기서 자자. 지금쯤 중대 애들도 우리 수색하다가 자고 있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군장 때문에 어깨에 피곤이 잔뜩 밀려와서 일단 조금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폐가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집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긴 했어도 이불이나 TV 같은 것 등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장, 전투조끼, 방탄모 다 벗고 맞선임과 장롱에 있는 이불을 꺼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때 맞서님이 안방에 걸려있는 사진 때문에 좀 무섭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7, 80년대쯤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4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피곤함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눈을 떴을 땐 벌써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중대원들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마음으로 맞서님을 깨우곤 서둘러 군장을 차고 전투조끼를 찾는데, 갑자기 맞서님이 놀라서 쓰러지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저는 맞서님에게로 바로 뛰어가 봤습니다. 박일병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자 맞서님이 한쪽 벽을 가리키며 놀라서 하는 말이, 야, 어제 이 자리 여기 가족 사진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사진은 없고 창문밖에 없다야. 저도 어젯밤 분명히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있어서 놀란 마음에 일단 그 폐가에서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어젯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중대원들이 보였고, 그제서야 저는 한숨 놓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맞서님과 저는 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맞서님이 되게 답답하긴 해도 착했던 게, 이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진술을 했고, 영창은 행보관 덕분에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저는 그 고문관 맞서님과 되게 친해졌는데, 하루는 같이 외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대 밖으로 나올 때면 항상 마주치는 오래된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근처에 사시는 나이든 할머니께서 운영을 하십니다. 저는 문득 그때 그 폐가가 궁금해져서 슈퍼 할머니께 행군했던 산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폐가가 하나 있던데 혹시 아시냐?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거긴 뭐하러 물어? 그래서 그냥 훈련 중에 길을 잃고 거기서 하루 묵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굉장히 놀란 말투로 이러셨습니다. 니네 거기서 잤다고? 에휴, 담도 크다. 아무 일 없었고, 거기 내가 젊을 때 한 부부랑 딸 넷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부가 다 살해를 당했어. 에휴, 한아름이 불쌍하기도 하지. 이러시는데 이름까지 부르는 걸로 봐선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날 밤 저희가 봤던 가족 사진이 생각나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와 맞서님을 향한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말이죠.